상속이 멀지 않은 고령의 자산과 부모를 둔 집안에서는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들까 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법인에 상담 오셨던 건물주 어르신도 유산취득세 적용되면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사전증여 컨설팅은 돈 들어가면서 머리 아프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저번 달 SBS 기자 정대연장 오늘에 출연하여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회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개편해도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큰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실효성이 다르겠지만 왜 그런지 오늘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액 자산가에게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에 세율 인하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편한다고 했는데 왜 고액 자산가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상속세를 낮추기 위한 대표적 두 가지 방법은 과세 표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중에 고액 자산가에게는 무엇이 유리할까요? 상속세는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낮춘다는 것은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별로 쪼개는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서울에 10억 중반대의 중위권 가격 아파트 한 채 있는 걸로 상속세 나오는 경우는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100억이 넘는 자산가들은 어떨까요? 상속인들이 보통 둘에서 4명인 경우가 많을 텐데 3명이 나눠 받는다고 해도 상속인당 30억이 다 넘어갑니다. 30억이 넘으면 50%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이기 때문에 세율 인하 없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걸로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실효성이 낮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 개편안에는 여야 간 의견이 일치했던 배우자 상속세 면제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도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세대 간의 자산 이동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는 자산 형성의 공동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고 같은 세대의 자산 이동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한다고 해도 머지않아 자녀에게 승계될 때는 상속세가 전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세금의 일시적인 이연 효과일 뿐이지 영구적인 감세는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에도 뜻이 맞았던 내용인데 정부 법률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 정부의 상속세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상속세 법률 개정안의 가장 주된 내용은 상속세가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계산을 하고 재산을 받는 모든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현 체계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외자에게는 5년 이내에 사전증여분을 다 합산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상속인과 소유자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 각자에게 귀속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 재산만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인데요. 개정 후에는 상속인 외자에게 사전증여했던 것은 더 이상 상속인의 과세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내연녀나 간병인 등 상속인 아닌 자에게 재산을 준 경우 상속재산이 전부 합산됩니다. 상속세 조사하면서 이러한 금액이 발견되면 상속인들만 억울하게 누진세율로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전 5년 내 내연녀에게 10억 원이 이전되었고 상속인들은 이를 모른 채 30억만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 중에 발견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연녀에게는 10억에 대한 증여세율 10에서 30% 구간을 적용하면 2억 4천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에게는 10억이 합산되어 40억으로 상속재산이 늘어나고 50%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니 합쳐진 10억에 대해 5억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증여공제로는 2억 4천만 받으니 2억 6천을
억울하게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개정 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니 합리적인 과세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가족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 플랜이 대세 절세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자산가분들은 미리 사전 준비를 하셔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보시고 가족법인 절세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공제제도의 개편입니다. 현재는 기초공제 2억에 추가공제를 합한 것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을 상속자산에서 보통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상속인 각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배별 부담이 기본이기 때문에 배우자 아닌 직계존비속 상속인의 경우 5억씩, 직계존비속이 아닌 상속인의 경우 2억씩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현재는 최소 5억은 공제해주는데 5억이 넘는 경우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30억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공제하고 이때 사전증여 받은 재산은 배우자 공제에서 제외시킵니다. 개정 후에는 최소 5억 배우자 공제가 해지됩니다. 대신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제 배우자가 받은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공제 한도는 30억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10억 미만인 경우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 상속분을 넘더라도 10억 한도 내에서는 공제를 해줍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상속재산이 총 30억 원,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20억, 자녀가 10억을 받은 경우 상속세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와 같이 상속재산 30억에 배우자 공제 법정 상속분 한도 18억,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1억 5천입니다. 개정안을 적용 시 우선 자녀는 받은 10억 중 5억을 공제받고 5억이 과표, 세액은 9천만 원이 될 것이고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이 2.5분의 1.5이므로 18억이 공제 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받은 20억 중 18억을 공제받고 2억이 과표, 세액이 3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 세액의 합은 1억 2천이므로 현행보다 3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과표가 분산되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눈에 보이지요. 다음은 직계존비속 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의 최저한입니다. 이것은 현행체계가 통상 상속재산 10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인데요. 모든 상속인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면 10억에 미달한 금액은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보다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부 상속세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과표가 분산되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들은 이대로 개정이 될 경우 세율 인하가 없다 보니 절세 효과가 실효적이지 않아서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 플랜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법인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 꼭 시청하시고 상속세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법인 책을 쓴 가족법인 전문가 부사남 나태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 세도녀 박진주 세무사였습니다.